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벗어나요. 3, 4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책 제목에는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2차 이후 이런 거를 고차 방정식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차수가 높다 이렇게 해서. 근데 3, 4차 방정식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보시면 처음에 구성이 중학교 때 이거 야 인수분해 해볼래? 라고 이렇게 실컷 배우다가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 는역만 갖다 붙이면 여러분이 2차 방정식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그냥 3, 4차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럼 방정식 풀 수 있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냥 직접 근을 구하는 거예요. 직접 근을 구하는데 그럼 요거는 다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인수분해가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인수분해가 지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제가 이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두근의 합곱 이런 거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3차 방정식은 이제 세근의 합 이런 주제가 있어요. 세근의 합, 곱. 이번엔 대신 뭐 두근의 곱들의 합이라고 이제 세 개를 외워야 돼요. 이제 주제가. 그래서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배우는 거고. 그래서 1, 2번은 그렇게 막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조금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약간 확장된 건데 이제 W라는 용어를 배워요. 요게 이제 오메가라고 우리가 일단 부를 건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내신에는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나와요. 근데 책에는 거의 한 페이지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막 심하게 응용까지는 잘 안 된다.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공식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공식 저거 외우라고 아예 안 하거든요. 공식 외워봤자 이제 숫자 한 개만 바뀌면 그 공식 못 쓰거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증명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중2 때 배우시면 1차 방정식 2개 연립 1차 방정식을 통해서 가간법 대입법을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여태까지는 1차랑 1차를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 했는데 1차랑 2차도 가간법 대입 방법이 있겠죠. 1차 2차도 하고 2차 2차도 하고 뭐 특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얘는 연립 방정식 연립. 그 다음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뭐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여기 공통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공통근이라는 게 뭐예요? 식이 2개 이상 2개 3개 이상 나왔을 때 뭐 공통적으로 되는 근이 뭡니까?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주제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방정식의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요건 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자 근데 5번은 저는 일단 패스할 거거든요. 요거는 일단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요거는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요렇게 아마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상 하여튼 요렇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요 두 개만큼은 그래도 건져 가야 돼요. 요 두 개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책을 볼게요. 요거 244페이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결론은 는영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까? 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못하면 여러분 문제를 못 푸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요거에 대한 답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특수한 상황,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상황은 풀 수가 있어요. 요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넘기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곱셈 공식을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풀 수 있어요. 맞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수분해 못하는 거는 직접 근을 구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 그 근을 구할 수 없는 근이 몇 개인지 알아보는 게 판별식이었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 3차 함수 이런 거는 3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있긴 해요. 존재하긴 하는데 판별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안에서는 그 판별식을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보면 2차 함수 보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근이 몇 개 있냐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3차 함수도 지금 현재 못 그릴 뿐더러 3차 함수를 그리는 게 고2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몇 점 만나는지 그때 세는 거지, 여러분이 몇 개 만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오는 이 문제는 무조건 곱셈 공식이나 여러분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구조만 배워요. 새로운 건 못 배워요 일단은. 자, 그럼 보시면 일단 1번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는 곱셈 공식 의심하는데 안 돼요. 그럼 곱셈 공식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조립제법밖에 없는 거예요. 조립제법. 그러면 1, 0,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할 거면 무조건 나눠 떨어져야겠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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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기 조립제법을 했을 때 마지막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 무조건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는 후보가 있다 했거든요. 후보는 일단 대충 찍어 넣으면 그래도 좋다. 근데 원래 후보는 어떻게 알아본다 했어요? 최고창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 이거의 약수,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을 한 다음에 뿔말을 한다 했어요. 근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냥 우리 눈으로 찍어 넣는다. 그래서 눈으로 넣어보니까 1 넣으니까 1 빼기 3 더하기 2니까 딱 0 되죠. 아, 그럼 1로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니까 딱 0 됐죠. 아, 그럼 잘했네. 그럼 여러분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한번 x 마이너스 1 한번은 0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두 개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죠. 그러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근이라는 말을 조금 붙여주시면 돼요. 아, 이런 중근이고 마이너스 1하는 근이 한 개 더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면 3개라고 해야 돼요. 2개라고 하면 안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2잖아요. 3개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1이랑 마이너스 2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2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마찬가지로 4차니까 여러분이 4차일 때는 보통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립제법을 하는 형태, 아니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4차 방정식일 때 뭔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얘랑 얘의 개수랑 얘랑 얘의 개수가 같을 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러면 양쪽 개수가 다 똑같죠. 그럼 이럴 때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x제곱으로 묶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방정식이기 때문에 x제곱 사실 나눠도 돼요. 근데 묶어도 상관없으니까 묶을게요. 그러면 헷갈리시면, 그럼 요거 하면 x제곱이고 여기는 4x고 여기는 2고 여기는 x분의 4고 여기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랑 얘가 공통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하나랑 이거 두 개는 4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만 좀 바꿔준다면 뭘로? x 더하기 이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만 바꿔준다면 우리가 아는 형태예요. 얘랑 얘 없어지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의 x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그리고 최종 앞에는 실제로 x제곱이 있었고 이게 0이래 지금. 사실 뭐의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은 x가 0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x가 0이라는 말은
0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는데 1은 0이 돼. 그 말은 x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보통 a로 치환하긴 하는데 요 정도는 간단하니까 조금 묶을게요. 이렇게 이걸로 묶을게요. 그럼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앞에 남고 플러스 다 남죠. 이게 0이란 거야. 그러면 이게 0이든지 이게 0이든지 그냥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데 이게 0인데 여러분 이렇게 분수 못 찾잖아. 그럼 뭐 해야 돼? x 곱하는 거야 다시. 그럼 x제곱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뭐 있어요? i. 얼마 i? 아 이제 답이 i도 등장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시면 돼요. 이것도 x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근해 공식 쓰실 때 i 같은 게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귀찮아요. 생각보다 이 단어. 첫 번째 주제는 엄청 귀찮아요. 직접 근을 구해야 돼서 근해 공식 대부분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귀찮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졸제법 2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는 안 해도 안 될까요? 대표제 2번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시작하는 거 보이죠? 요 정도는. 요건 좀 넘어갈게요. 대표제 3번 할게요. 3번. 제가 넘어갔는데 잘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춥나? 아니요. 추우면 말해요. 토요일 날 오기 싫으면 어차피 수업이잖아. 오는 거예요. 오세요. 하나씩 4차랑 2차랑 상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보기차식. 맞아요. 좋아요. 보기차식인데 이제는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표현이 보기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대표제 1, 2, 3번인데 3번을 제가 그냥 미리 했네요. 상만 방정식. 자, 그러면 보기차식은 우리가 풀이법에 무조건 2개가 있다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냥 인수분해가 대놓고 보이는 거.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4랑 9 바로 보여야 되고요. 이건 인수분해가 안 보여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기억나요? 좋아요. 왔는데 혹시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는 x제곱 x제곱 되고 4랑 9 마이너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번이랑 x제곱 마이너스 9 1번은 0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이 답이 이렇게 하면 틀렸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를 한 거고, 근데 요 정도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x제곱은 3거 정도는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굳이 인수분해를 꼭 안 해도 돼요. 요 정도는 바로 보이면. 그럼 x는 얘는 얼마 2가 첫 번째 답이고, 또는 그냥 얼마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개 이렇게 인수분해를 끝까지 하든 안 하든 서술형 틀린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안 해도 되겠죠?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죄예요. 근데 방정식은 여러분 원래 제곱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한 적 없거든. 근데 x는 불마 1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합차꼴로 가야 돼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상수 이 두 개를 비교하면 x제곱이랑 1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른다 했어요. 그럼 요거는 느낌상 뭘로 시도해 볼까요?
느낌 말고 이거 다 보여야 돼. 마이너스 해볼까요? 뭐 해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맞죠? 얘랑 얘는 확정. 가운데 마이너스 2x 제곱. 그럼 요거 되려면 마이너스 x 제곱만 더 있으면 되잖아. 아, 그러면 x 제곱 여기서 한 번은 더하는 거니까 미리 더할게.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한 번이다. 한 번은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아, 이제부터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요. 답 직접 구하셔야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제곱 마이너스 4면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답. 그럼 실제로 이것도 해봐야 돼요. 2분의 1 뿔마 루트 5 똑같네. 됐죠? 그래서 답이 4개다.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250페이지. 자, 요거는 그래도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거 내신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자, 지금 요거는 주제가 맨날 바뀌어요. 중근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 뭐 서로 이제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중근을 지금 가질 조건 구하라고 했거든요. 중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생각을 해봐요. 지금 3, 4방정식이죠. 그럼 원래 답이 3개가 나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분 중근이란 거는 2개가 중복될 수도 있고 3개가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1, 1, 2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2, 2,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우리가 3중근이라고 하는데 3중근이 나올 확률은 엄청 드물어요. 학교 시험에는 3중근 나오려면 이런 꼴밖에 없거든. 이런 꼴. 곱셈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보냐 묻는데 1단원에서 분명히 곱셈 공식 그렇게 많이 냈을 건데 굳이 여기 와서 3, 4방정식에서 이걸 낼까?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런 걸 내는 게